겁만 줘서 미안한데 그래도 이제 쌤이 뭐 그래도 일단 지켜야 될 점은 좀 알려줘야 이제 좀 맞지 않을까 싶어서 할 건데 자세도 살짝 똑바로 해볼까? 일단은 쌤이 그 친구들 다 불러줄 건데 좀 미안한 얘기지만 딱 처음 펴서 여기 4쪽과 5쪽, 6쪽 4, 5, 6쪽을 잠깐 읽고 있으십시오. 혹시 밑에 문제 풀 수 있으면 풀어보고. 알았지? 미안한데 쌤이 몇 쪽부터 불러주면 됩니까? 28쪽부터 불러주면 되죠. 자, 바꿉시다. 지연이는 근데 지금 일단 서로 이제 덜한 사람끼리 바꿔야 안 되겠나? 아이고 조심. 28쪽 펴놓고 그 책 넘길 때 도장판 안 떨어지게 조심하세요. 자, 28쪽부터 채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갑니다. 14번에 니은, 15번에 쑥쑥 우유, 16번에 화목마을, 그 다음에 17번에 자, 비율은 6분의 1, 4분의 1이라서 6학년입니다. 자, 18번에는 40, 10, 0.3, 24, 그 다음에 4분의 1, 100, 0.25, 건우. 얘들아, 이거 갑자기 답을 서하라고 낸 사람 많을 거야. 맞지? 근데 너희들이 적은 거 버스에서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 정도잖아. 이게 낮아야 널널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버스 공간에 대한 사람의 비율이잖아. 맞지? 자,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어떤 비율을 말할 때 누구를 기준형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잘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가면 돼. 만약에 너희들이 뭐 어떤 자동차가 얼마나 막 빠른 자동차냐라고 알고 싶잖아. 맞지? 그럼 물론 시간과 거리를 다 다 생각해야 돼. 맞지? 근데 일반적으로 거리를 많이 갈수록 빠르다라고 할 수 있지. 그런 애들을 비교하는 양으로 두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거 할 때 뭐다? 시간이라는 게 기준량으로 들어가는 거지. 알았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일단 버스가 얼마나 복잡하냐에 대해서 말하잖아. 맞지? 네. 그러면 이제 뭐 하는데 사람이 많을수록 복잡하지? 그럼 사람 수를 올리는 거야. 근데 이게 그러면 얘도 나름 뭐 복잡도, 뭐 밀집도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그게 낮은 게 더 널널하게 느끼는 거야. 맞지? 똑같은 결론인데 물어보는 방향이 달랐던 거야. 예를 들어 우리 인구 밀집도 조사를 했는데 A 나라는 400이 나왔고 B 나라는 300이 나왔어요. 근데 물어보는 게 이거야. 어느 나라가 더 1인당 넓게 느껴질까요? 라고 물어보면 B 나라인 거야. 어느 나라가 밀집도가 높나요? 라고 물어보면 A 나라인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를 들어 한국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 A 가게는 할인율이 30%고 B 가게는 40%야. 근데 어느 가게가 더 각박하나요? 물어보면 이제 뭐야? A 가게인 거야. 맞지? 뭐 각박하다는 표현이 좀 안 어울리지만 뭐 예시용으로 말한 겁니다. 자, 너무 말만 해서 죄송하고요. 다시 그 29쪽 가보겠습니다. 자, 25분의 9 약분하셔야 돼요. 85%. 자, 비율에 뭐 해주면 돼? 그냥 0.65에 곱하기 100 하면 되지. 맞지? 그럼 65%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야? 기준량을 100으로 바꾸면 100분의 65라서 그냥 65%다 라고 할 수 있죠. 48% 니은 기억 디귿 78% 36% 됐습니까? (22번도) 채점해야지 유찬. 단이 안 나오네요. 친절하네. 22번도 채점해야지. 단이 안 나오네요. 그건 틀린 거잖아. 100% 48%를 100분의 48로 적은 거 그냥 틀린 거지. 단위 문제가 아니죠. 그냥 숫자도 틀렸죠. 48과 100분의 48은 달라요. 48%가 100분의 48이랑 똑같은 거지. 알았어? 네. 자, 그 다음에 70%, 85%. 자, 그 다음에 48과 32. 16%, 60%, 60%, 5%, 40개. 했으면 일단 뒤에 옆에 풀고 읽고 좀 하고 있을래? 그다음에 채점하고 친구들 고치는 동안 개념 잠깐 설명해 줄 거고
그럼 개념 설명하면 쌤이 애들 거 풀이 해줄 거거든. 풀이 같이 들어는 보십시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31쪽에 자 31쪽에는 92%, 3%, 16%, 자, 그 다음에 92%, 95%라서 정글 친구들. 그 다음에 가문구점 45, 18, 42, 21, 지우. 선생님 안 한 것은 책임은 일단 하지 마십시오. 둘 안 한 거 틀렸다고 하면은 완전 비 내릴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일단 답만 불러드릴게요. 38분의 12, 13. 그 다음에 0.3입니다. 자, 그 다음에 2-2에 20%, 18%. 자, 위에 같이 한 건 동그라미 돼 있어야 돼요. 숙제 여기까지였지. 본래 주인한테 돌려줍시다. 36, 37, 뭐 어디까지고? 36, 37쪽. 아, 36, 37도 따로 해야지. 미안해. 36 펴자. 자, 36에는 자 36에는 4, 0.8, 1, 0.25, 7, 0.7. 화면 안 뜨니? 그게 저 밑에는 아, 뒤에 몰랐어? 안 적혀 있었어요. 아, 숙제 문제에 안 적혔었나? 네. 아, 그건 쌤 실수. 아, 근데 친구들은 쌤이 수업 시간에 체크해 줘가지고 아마 했던 것 같고, 쌤이 문자라서 아마 뒷부분은 좀 소홀하게 뺀 것 같아. 미안합니다. 그냥 하면 돼. 0.06 유찬 안 할 거라고? 그렇지. 미안해요. 기억 가. 자, 그 다음에 38쪽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자, 38쪽에는 자 37쪽 3006 6 4000 5 5 가은행 3-1은 나은행. 그 다음에 4-1은 7500 15% 7000원 20% 바지. 그 다음에 모자. 자, 얘들아, 고칠 친구는 고치고. 자, 그러면 쌤이 개념 설명 한번 해줄게. 자, 얘들아, 자 4쪽 볼게. 비와 비율인데, 비와 비율은 일단 첫 번째 시작이 뭐냐면 서로 다른 두 양을 비교하는 것부터 시작하거든. 자, 지금 남학생이 28명이고 여학생이 14명이지. 다르지? 그러면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얼마나 다르냐라고 설명할 수 있겠지. 그러면 서로 다른 걸 비교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빼서 차이를 말해주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나눠서 몇 배냐고 말해주는 방법이 있어. 맞지?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뺄셈으로 하면 일단 보통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지. 그러면 뭐야? 근데 14인데 14를 많다 적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 만약에 너가 여학생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려면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14명 많다가 되겠지. 근데 남학생을 기준으로 하려면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14명 적다가 되겠지. 근데 쌤이 지금 첫 번째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14명 많다를 여학생을 기준이라고 했잖아. 그게 기준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학생을 여학생보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제 나는 여학생 중심으로 설명을 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너가 어떤 수를 비교하든 그러면 나눴을 때도 남학생은 여학생의 2배다. 이것도 여학생의 기준인 거 알겠어? 이처럼 서로 다른 걸 비교할 때는 빼서 비교하든 나눠서 비교하든 누구를 기준량으로 삼냐가 정말 중요해. 알았지? 자, 근데 비와 비율은 나눠서 비교하는 단원에 대한 얘기야. 알았지? 우리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아마 규칙과 대응이라는 단원을 했었을 거야.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이제 A 사람과 B 사람이 나이 차이가 3살 차이나? 근데 1년 지나도 3년 지나도 몇 년을 지나도 계속 몇 살 차이야? 3살 차이지? 그러면 얘는 다르게 비교할 때 A는 B보다 3살이 더 많다라고 고정되지. 근데 만약에 내가 비교하는 게 책상의 수와 일반적인 책상의 다리수를 비교하잖아?
그러면 하나면 4개, 2개면 8개, 3개면 12개일 거 아니야. 4배로 일정하지. 그런 애들을 모아놓은 단원이라고 보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제 자 이렇게 초콜릿 한 상자에 초콜릿 9개랑 3개를 포장한다고 이미 약속을 했지. 한 상자면 9개 3개, 두 상자면 18개 6개, 세 상자면 27개 9개일 거 아니야. 그러면 네 상자면 36개 12개겠지. 12개 채우시고요. 맞지? 자 그러면 이제 이처럼 무슨 애들이냐면 예를 들어 이제 초콜릿이 2배 되고 3배 됐잖아. 그럼 상대방도 2배 되고 3배 되는 애들을 나중에는 정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런 애들을 다룬다라는 거야. 정비례 관계 이거는 4쪽. 4쪽 맨 처음에. 알았지? 그럼 이 단원의 목적은 뭐다? 나눠서 비교하는 거야. 아 이거 알았지? 그럼 나눠서 비교할 때 자 지금 뭐 요것들 5, 2, 2, 8, 3, 3, 5, 4, 4, 12, 4, 4 맞는지 확인해 볼래? 풀었을 거 아니야? 다 맞았니? 그럼 빨간 펜 줄 테니까 동그라미 칠래? 자 근데 쌤이 너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는 없거든? 일단 수업 따라올 정도로만 급하게 해줄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서로 다른 숫자를 나눠서 만약에 자 그러면 3과 1을 비교할 때 이렇게 3대 1이라고 적잖아?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미 얘는 무조건 나눠서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B라고 해. 나눌 B자를 쓰는. 근데 누가 기준인지 중요하다고 했잖아. 쌤 말 들으면 돼. 무조건 뒤에 있는 애가 기준형이야. 그럼 3은 1의 몇 배냐라는 질문에 3배지. 근데 7은 5의 몇 배냐라는 대한 질문은 7을 5로 나누면 되지. 그럼 이 단원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야? 저 앞에 있는 숫자가 뒤에 있는 숫자의 몇 배냐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B가 5대 4라는 비율이 B가 적겠잖아. 4분의 5라는 비율을 4대 5가 적겠으면 5분의 4라는 비율을 구하는 게 이 단원의 근본이야. 알았지? 근데 이 비율을 만약에 자 이렇게 5대 4라고 적잖아. 자 봐봐. 4대 5라고 적으면 일단 비율은 5분의 4지. 근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 기준량에 곱하기 5분의 4를 하면 앞에 숫자 비교하는 양이 된다라는 근본적인 목적이 있고, 근데 두 번째 목적이 있는데 자 너 마트 가면 할인이 없는 한 할인이 없잖아. 보통 뭐 3개 3,000원 하면 하나는 뭐 1,000원보다는 더 비싸겠지. 근데 그런 게 없는데 3개 3,000원이라고 걸어놓은 거 봤어? 못 봤지? 무슨 말이냐면 비율은 또 이런 의미가 있어. 만약에 기준량이 1개였다면 비교하는 양은 5분의 4개일 거다라는 거야. 오케이? 이게 똑같은 말이거든? 똑같은 말인데 다른 문장으로 적힐 뿐이야. 근데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돼. 근데 이 밑에 문장이 자 그러면 너가 만약에 어떤 물건을 깎아줘. 네가 이제 뭐 어떤 가게를 갔는데 5,000원짜리 물건을 300원을 깎아줘. 그럼 이제 근데 5,000원짜리를 300원 깎아준 거랑 500원짜리를 300원 깎아준 거랑 그게 같아? 완전히 다르지? 그게 왜 그러냐면 깎아준 금액은 똑같지 않나요로 가는데 원금액이 다르잖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상대적인 양을 구해야 되거든? 그게 비율이야. 근데 기준량이 무조건 비교하는 양보다 클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 그럼 쌤이 방금 말한 할인 아니면 투표율 10명이 투표했는데 13표가 나올 수는 없잖아. 그러면 그런 애들을 비율을 구하면 무조건 진분수가 나와. 근데 진분수가 5분의 4 나오면 그래 기준량이 5분의 4배 하면 비교한 양이 된다. 이거는 좋다 이거야. 근데 얘를 하나당 5분의 4개다라고 말하는 게 어색한 거야. 왜? 우리는 본능적으로 분수와 소수를 싫어해. 맞지? 그럼 이렇게 자 봐봐.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너한테 설명해. 아니 내가 하나면 네가 0.6개라고 이렇게 말하면 이게 이상하잖아. 차라리 너는 나의 0.6배다라고 하든가. 맞지?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0.6이 아니라 내가 100개라면 네가 60개라고 이 녀석아라고 설명하는 게 그게 백분율이라고. 알았니? 백분율은 이게 딱 말할게 비율이 진분수가 너무 많이 나왔고 보기 싫은 거야. 근데 몇 배다라고 말할 때는 상관없어. 근데 내가 하나라면 네가 몇 개다라고 말할 때 진분수가 나오면 보기가 싫어요. 맞지? 그러면 거기에 곱하기 100을 해서 표현해 준 거야. 예를 들어 0.3의 비율이 있잖아. 그러면 0.3을 곱하면 된다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라면 0.3개라는 뜻이거든. 그럼 100개라면 30개 알겠나? 맞지? 그게 백분율이야. 그러면 너한테 만약에 물건이 60%를 할인해 준다고 하잖아. 그러면 0.6배만큼 깎아 준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일단 이게 B와 비율이고 그러면 이제 쌤이 이제 애들 풀이를 해줄 건데 그래도 이해가 안 될 거야. 그래도 힘들 거야. 근데 첫날에 있어서 어쩔 수 없어. 알았지? 그래서 금요일에 꼭 3시 반에 와야 돼. 알았지? 자, 답하기 질문합시다. 기다려줘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 그러면 오래 기다렸을 테니까 쌤이 28쪽부터 순차적으로 보여줄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28쪽부터 그냥 순차대로 하자. 다 많을 테니까, 맞지? 28쪽부터 순차대로 하나만 손 내려도 돼. 쌤이 다 보여줄 거야. 자, 28쪽 확인해 주시고요. 28쪽 넘겨도 되겠습니까? 잘못 채점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거 볼까? 원래 6학년이랑 썼는데 여기가 근데 이게 살짝 오처럼 느껴지긴 한데 그럼 방금 고친 거야? 네, 이거 치울게요. 아니 저 하나만 요게 틀렸어. 아, 그러면 나쁠 때지? 왜 틀린 거예요? 비율인데 백분율을 적었네. 100을 곱하면 안 되지. 어, 맞지? 자 다음은 넘어갈게요. 네. 더 밀집도 구할 때 어. 넓이가 중요해요. 자 얘들아 봐봐 16번 자 풀이할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서준이는 쌤이 어떤 문제를 풀이하든 오늘은 봐야 돼. 28쪽에 16번이야. 아닌 사람 안 보면 돼. 28쪽 피고 16번 28쪽 자 소단마을과 화목마을 중 인구가 더 밀집한 마을을 구하라고 하잖아. 근데 이게 비율 중에 누구를 기준량으로 하고 누구를 비교한 양으로 삼을지가 중요한데 근데 그게 이미 고유명사처럼 정해져 있는 게 있어. 일단 속도는 시간에 대한 거리의 비율이거든. 속력분의 거리 들어봤지? 시간분의 거리. 그러면 인구가 밀집한 정도는 넓이에 대한 인구의 양이야. 왜냐면 아니면 간단하게 생각해. 누가 비교한 양인지 기준량인지 모르잖아. 맞지? 그러면 쌤이 간단한 방법 알려줄게. 밀집한 정도잖아. 밀집한 정도는 일단 사람이 많을수록 높겠지. 그러면 사람 수가 비교하는 양이야. 결국 사람 수를 비교하는데 땅에 대하여라는 말이 붙는 거야. 일단 근본은 사람 수잖아. 밀집한 정도는. 맞지? 근데 당연히 땅의 넓이도 고려해야 되겠지. 그러면 땅에 대한 넓이의 비율인 거야. 만약에 너희들이 어떤 A 차량과 B 차량이 있어. 누가 더 빠르니? 근데 빠르냐는 일단 멀리 갈수록 빠를 가능성이 높지. 그래서 시간에 대한 거리의 비율인 거야. 알았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만약에 누구를 기준량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얘가 높으면 얘가 높겠다라고 생각하는 애가 분자야. 알았지? 그러면 뭐야? 소단마을은 70분의 14,700을 그 다음에 화목마을은 50분의 11,000을 계산하면 되겠지? 일단 하나씩 날리고 얘는 210이고 얘는 하나씩 날리고 얘는 220이지. 화목마을이 더 밀집한 정도가 크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됐어? 이거야. A 가족은 뭐 예를 들어 볼게. A 가족은 10명이서 살아. B 가족은 4명이서 살아. 누가 더 사용할 공간이 넓을까? A가 몰라요. 예. 맞지? 알고 보니까 그렇지 집의 넓이도 생각해줘야 되잖아. 근데 근본적인 비교의 대상은 뭐야? 사람 수지. 근데 넓이에 대한이란 말이 그래서 붙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 자, 그러면 화목마을이 됩니다. 자, 동그라미 T자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에 답 확인할게. 혹시 질문 아니면 잠깐 29쪽 일단 답 확인 좀 하고 갈까? 잠깐 28쪽에 대한 질문이라 쌤이 했던 거고. 혹시 28쪽에 대한 질문이니? 자, 29쪽 확인해 볼게요. 29쪽 답 꽂힌 거 확인해 봅시다.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30쪽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채점을 이렇게 쌤이 적어주면서 할 거거든. 채점만 하고 답을 적으면 안 돼. 가끔 이제 틀린 답 적는 친구들이 있거든. 근데 그 전에는 그랬을 수도 있지만 우리 학원은 아닙니다. 몇 쪽에 몇 번? 30번에 7번. 30쪽에 7번 질문 나왔어요. 알았지? 자, 봐봐. 1000개 중 4%가 불량품이라고 하잖아. 자, 근데 4%면 100개 중에 4개란 거잖아. 근데 몇 개가 있어? 10,000개가 있지? 기준량이 뭐야? 100개가 안 됐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를 1000개 잘못 말했어. 그럼 100개 중에 4개면 1000개 중에는 40개라고 해도 되고
맞지? 이게 비율의 두 번째 의미를 활용한 거지. 비율의 두 번째, 백분율의 두 번째 의미가 뭐야? 100개 중에 4개라는 뜻이잖아. 4개 아니에요. 아니지. 근데 1000개잖아. 1000개 중에 1000개 중에는 40개지. 근데 그게 헷갈려? 아, 그럼 100개 중에 4개라는 거는 비율로 표현하면서 100분의 4아이가. 근데 비율은 내가 항상 뭐라고 했어? 곱하면 된다라고 했잖아. 예. 기준량에. 그럼 곱하면 되는 거야. 음. 그러면 이렇게 작분돼서 40개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얘들아, 비율이라고 백날 천날 곱하면 안 돼. 나중에는 활용되잖아? 비율은 기준량에는 곱하는 거야. 알았지? 왜냐면 얘들아, 정확하게 말할게. 5대 7이라는 애가 있으면 비율이 7분의 5잖아. 7에다가 7분의 5를 곱하면 5가 된다는 뜻이야. 근데 만약에 5에다가는 7분의 5를 나누면 돼. 그래서 아마 하람이는 나랑 수업을 예전에 좀 하신 분 아마 기억날 거야. 비율은 기준량과 곱해지기 위해서 나왔고, 비교하는 양과는 나눠지기 위해서 탄생한 수야. 애초에 그러려고 만들어진 거야. 거꾸로 계산하기 우리 하잖아. 언제까지 기준량에 단순하게 곱하지는 않을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해결됐죠. 자, 그러면 31쪽 답하기. 답하기부터. 아, 선생님 파란 동그라미. 파란 동그라미 해야죠. 고쳐진 건. 하나만 뭐가 몰라서 그래? 9원이요. 자, 이자율이잖아. 얘들아, 이자율이 들어는 봤니? 이자 들어봤어? 네. 돈이 더 붙은 정도거든? 근데 봐봐. 100만 원이 101만 원이 된 거랑 만 원이 2만 원이 된 거랑 다르지? 맞지? 그러면 이자율을 할 때는 원래 금액에 대하여 늘어난 금액을 따지면 돼. 원래 50만 원이었지. 늘어난 것, 늘어난 후의 금액이 아니라 늘어난 금액. 얼마 늘었어? 15,000원이지. 그래. 50만 분의 15,000. 15,000에 근데 100분율을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일단 얘 공 3개 사이좋게 사라지지. 그럼 이렇게 공 날아가고 3%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할인율은 원래 금액분에 깎아준 금액이고 깎고 난 후의 금액이 아니야. 알았지? 그리고 답하긴 많은 거면 다른 단원 다른 페이지 답하긴 좀 하고 질문 받아줄게. 네. 다른 페이지도 답하긴 해야지. 32쪽 32쪽 계속 피고 있었는데? 자, 32쪽. 자, 확인됐으면 파란 동그라미 하시고요. 지금 쌤이 어떤 문제를 하든 같이 하고 적고 쌤이랑 같이 한 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동그라미하고 대문자 T를 적으면 돼.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쌤이 풀이해 준 건 같이 해야지. 쌤이 풀이해 준 건 같이 적는 거야. 방금 쌤이 요거를 해 줬잖아. 그러면 요거에 대한 풀이와 답은 적어도 된다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쌤이랑 같이 하잖아. 그러면 빨간 동그라미하고 대문자 T를 이렇게 적으면 돼. 자, 그 다음에 32쪽. 자, 33쪽 확인. 자, 그 다음에 36쪽 확인. 자, 그 다음에 37쪽 확인. 36쪽 확인 다 했습니까? 유찬 맞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문합시다. 몇 쪽에 몇 번? 31쪽에 10번이. 31쪽에 10번. 자, 이것도 한번 볼게. 31쪽에 10번 볼게. 자, 서준이는 그러면 뭐 설명 지금 같이 안 듣고 너가 일단 풀어보고. 서진이. 미안해. 서진이는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 너가 일단 좀 풀어보고 나중에 설명 듣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은 일단 안 들어도 되긴 하는데 그렇게 할래? 그건 안 돼. 왜냐면 이제 풀이는 단체라서 본인이 만약에 틀린 거면 끊고 오셔야 돼. 알았지? 자, 31쪽에 10번이야. 이름 잘못 말했으면 미안해. 자, 그림 그리기 대회 신청자 수가 5월에는 500명, 580명이 됐네. 맞지? 6월의 신청자 수는 5월에 비해라고 하잖아. 그럼 이게 에 대하는 말이 아니지만, 맞지? 그럼 5월에 참가자가 뭐야? 기준량이야. 그럼 500인데, 근데 500에 대해서 500분의 580이 아니라 늘었나요라고 했잖아. 80명이 늘었지.
요거의 백분율을 구해야 된다는 거야. 조금 색다르죠? 그래서 틀릴 수는 있어. 80을 5로 나누면 16%가 나온다는 거야. 하람이는 네? 아니 누가 쓴 거야? 똑같은 거였어? 다행이네. 자, 다른 친구들도 질문하면서 계속 답하기는 해볼까요? 저 네. 뭐지? 36쪽에 1-1번. 36쪽에 1-1번 답하긴 기억이네요. 그 위에 숫자도 한번 확인해야지. 결과가 다가 아니니까. 다 했어. 다 고쳤니? 다 고친다는 손? 자, 그러면 고친 시간 한 5분 정도 더 드릴 거고, 자, 그러면 다 고친 사람은 38쪽부터 풀고 있으세요. 알았지? 33쪽 여기 있습니다. 지금은 친구들 답 확인하는 거라서 일단 앞에서부터 풀고 있으면 돼. 알았지? 서준이는 앞에서부터 그냥 계속 풀면 돼. 서준이, 나 미치겠네. 서준이, 너 형 때문에 그래. 미안해. 너 형 때문은 아니고. 왜냐면 쌤 학생 중에 서준이가 있어갖고 자꾸 좀 와닿는다. 일단 앞에 4쪽부터 막 있었잖아. 거기서부터 일단 쭉 풀면 돼. 알았지? 근데 일단 풀다가 일단 내일까지 좀 최대한 풀어오고 어차피 쌤이 설명 개념 다시 자세히 해줄 거야. 알았지? 내일. 금요일 말 실수. 내일 와도 돼. 내일 올래? 같이 가야 돼요. 내일 와도 돼. 네. 저 금요일 날 몇 시에요? 똑같이 3시 반. 그 다음에 쌤이 이거 말하는 거 깜빡했는데 서진아, 쌤 수업이 녹화가 되거든? 너희들의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화면과 쌤 목소리가 녹화가 돼. 그럼 이제 쌤이 매번 그날 저녁에 쌤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톡방에 유튜브 링크를 올려. 그러면 그걸 언제 쓰냐면 만약에 너가 이제 금요일 수업에 몸이 너무 아팠어. 못 왔어. 그럼 쌤이랑 보충을 해야 되잖아. 근데 보충을 할 때 영상을 보고 와야 월요일 수업이 안 막혀. 그 보충을 할 거야. 근데 그걸 봐야 결석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너가 금요일 빠지잖아. 그럼 금요일 수업은 당연히 날리는 건데 월요일 수업도 영향이 가. 맞지? 왜냐면 금요일 날 뭔가 개념 설명이 들어가면 그거 숙제 나가면 월요일 어떻게 와? 빠졌는데 맞지? 그리고 분명하게 조심해야 되는 게 쌤이 오늘은 뭐 좀 비교적 적은 편인데 솔직하게 말해서 이제 영상만 보면 좀 이상한 잡담이나 이런 게 좀 많거든. 그 이유는 왜냐면 물론 수업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쌤의 첫 번째 목적은 너희들이 안 자면서 수업 듣는 거야. 근데 쌤이 진짜 진지하게 수업만 하면 애들이 진짜 금방 죽어. 다 잠들어, 뻗어. 그래갖고 이제 막 사이사이에 막 영상으로만 보면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근데 그건 현장 강의는 다르니까 뭐 영상만 보고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혹시나 근데 뭐 결석 안 했는데도 개념이 기억 안 나면 봐도 되고. 이건 숙제를 똑같이 해야 돼요? 일단 오늘 나간 숙제를 똑같이 하기는 힘들 건데 아니면 너가 내일 좀 와줘야 돼. 내일 오면 수업 따라가게 빨리 붙을 수 있어. 그냥 내일 할래? 내일 3시 반 어때? 그냥 내일 하자. 안 된다. 생각해보니까 내일 하는 게 낫겠다. 왜냐면 너가 금요일에 하면 금요일 수업을 내일 해야 너가 금요일에 따라갈 분량을 내가 생겨줄 수 있어. 오케이. 말 바꿔서 미안한데 좋은 아이디어였어. 자 36쪽 왜 뒤에 책 보니까 너무 설레나? 다 풀 생각에 하나만. 설렌다. 항상 설레고 이제 또 두근두근 바운스한 길 알겠나 소화기. 정연아 그러면 이제 다 고친 건 아직 좀 더 남았어. 몇 문제 남았니? 혹시 이거 한 몇 개월치예요 이거? 당연히 한 달이지. 이게요? 미안한데 너희들 작년처럼 막 널널하게 갈 거란 생각하지 마. 이거 길어봤자 한 달 반이야. 야 너희들 중학생 되면 시험 대비할 때 나랑 한 달에 3번씩 해. 걱정 마. 그렇게 한 친구들
그 평균 점수 지난 시험 대비해서 20점 올랐어. 반평균이. 그렇게 하고 60점 받는 애가 99.8 나오고 99.5 나오고 그랬어. 20점이면 진짜 못게요. 많이 올랐어. 아니 그러니까 우리 학원이 물론 그 전에도 수재가 적지 않았는데 근데 우리 학원 좀 다닌 친구는 알 거야. 올해는 뭔가 좀 더 빡세졌지. 올해부터는 갑자기 책 검사도 엄청 하고 월평도 저기 모아갖고 막 본격적으로 하고 갑자기 파란 동그라미 치라. 파랑 동그라미 하고 책 검사하고 인덱스 다 붙고 막 집에 날아가고 상담 엄청 많이 날아가고 결석하면 가만 안 두고 맞지? 근데 저는 말씀드릴게요. 이게 점수로 보답 드릴게요. 실력 많이 늘 거야. 진짜 많이 늘 거야. 점수가 보고 있긴 한데 수학 시험 지금 이제 체계적이고 근데 물론 너희들이 고생은 더 하겠지만 더 많은 걸 얻어 갈 거란 건 내가 자신해. 31쪽 이제 몸푼거 다 파기. 네. 자, 얘들아. 그럼 이제 쌤이랑 그 앞에 고난도 테스트 못한 것들 그거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그냥 대충하게 이건 고쳐와. 고쳐오고 금요일 날 차 타고 오나? 그럼 차 타고 와도 보통 한 10분 정도 일찍 오지. 차 타고 오면 쌤 바로 찾아올래? 교무실 있을 거니까. 고치고 고쳐오고. 자, 그러면 얘들아 쌤 한번 보고 자 같이 볼까? 자, 34쪽 서술형 조금 키워드 어려운 문제인데 쌤이랑 같이 극복해보자고. 알았지? 서진이도 34쪽 같이 보자. 자, 쌤이랑 같이 한번 문제 한번 읽어볼까? 자, 마음속으로 읽으십시오. 사과가 작년에는 5개에 6,000원이었는데 올해는 4개에 6,000원이래. 맞지? 사과 한 개 가격은 작년에 비해 몇 퍼센트 올랐나요? 라고 하지? 얘들아, 근데 물건은 무조건 뭐야? 개수분의 금액을 해야 돼. 왜냐면 그게 일상생활 아니었나? 내가 아까 말했지. 너무 많이 쓰여서 상식화된 비율이 있을 거라고. 그게 바로 물건의 가격이라는 거야. 물건의 가격은 저희들이 5개 6,000원이면 중요하지 않지. 하나에 얼마냐 이게 중요한 거 아이가? 그럼 비율을 구하면 되는데 비율은 무조건 기준양분의 비교한 양이잖아. 5개의 6,000원은 6,000분의 5가 아니라 5분의 6,000이란 건 상식 수준이라는 거야. 맞지? 그럼 일단 우리는 뭐야? 작년 사과 하나의 가격을 구하기 위해서 6,000을 5로 나눈 1,200원이 작년 사과 하나의 가격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맞나 얘가? 근데 올해는 4개에 6,000원이지. 그러면 가격을 알기 위해서는 6,000을 뭘로 나누면 돼? 4로 나누면 돼. 그러면 대답해 보세요. 뭐가 나왔습니까? 1,500원 안 나왔니? 사과 하나에 뭐 비싸죠? 자, 근데 사과 한 개의 가격이 작년에 비해 몇 퍼센트 올랐냐고 하지? 맞지? 작년에 비해니까 기준량이 작년이지. 그러면 1200분인데 1200분의 1500이 아니라 오른 가격을 비교한 양으로 바꿔야 되는 거야. 맞지? 그럼 일단 얼마 올랐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1500에서 1200을 뺀 300원이라는 금액을 제시하고 1200분의 300에 대한 비율을 구할 건데 근데 이게 진분수잖아. 이런 비율은 웬만하면 100분율 처리해버려. 그럼 100분율 처리한다는 건 곱하기 100 한다는 거거든? 그럼 곱하기 100 하면 약분해서 12분의 300 아니겠나? 근데 12분의 300이면 뭐야? 6으로 약분하면 2분의 150 맞지? 아니다 2분의 50이지? 그럼 이거 25% 올랐다는 거야. 많이 올랐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쌤이랑 같이 했으니까 동그라미 하시면 되고 쌤이 근데 수업용으로 문제 풀이한 거 T 안 적는다고 했지? 너희들이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한 것들에 대해서만 T자 적는 거야. 요건 그냥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 알았지? 근데 이게 좀 어려운 문제다 싶으면 쌤이 T자 적으라고 할 거야. 그럼 그때 하시면 돼. 빨간펜 쌤이 아까 줬나? 다음에 들어가야 돼. 근데 첫날이니까 뭐 당연해. 아 유찬이 이거 노력파야 이거. 왜 이래 모범 생이야 이거. 와 칭찬이야. 표정이 왜 이래 뚱해. 야, 너 칭찬하는데도 그런 표정이면 어떡해. 잘하고 있다고. 아니 혹시 칭찬이 좀 싫나? 그러니까 근데 표정이 엄청 싫은. 야 이거 표정 상처받겠네. 표정이 막 이런 표정인데. 그래 웃자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볼까? 35쪽인가요 그러면? 네. 자
오른쪽 직사각형인데 자 직사각형 보이네 맞지? 눈에 보이죠? 자 문제를 볼게. 가로를 90%로 줄였다. 근데 얘들아 90%를 줄였다랑 90%로 줄였다랑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다른 말이지. 90%가 뭐야? 비율로 치면 0.9배잖아. 네. 맞지? 0.9배가 됐다라는 말이야. 근데 만약에 90%를 줄였다고 하잖아? 그러면 0.9배 한 다음에 그걸 빼야 돼. 알았지? 근데 얘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로입니다. 로. 가로는 90%가 됐고 세로는 70%가 됐지. 맞지? 근데 얘들아 100분율은 있잖아. 100개당 얼마? 즉 기준량이 100이 아닌 한 개 쓸데없어요. 진짜로. 진짜 쓸데 하나도 없어. 이게 내가 뭐야 100분율 쓰는 이유는 진짜 이거야. 안 와닿아서 니들이 할인을 엄청나게 했어. 막 쌤이 가게 하다가 그냥 개망해서 인생 터지기 전에 그냥 마지막 파격 세일하고 이제 털라고 해. 60% 할인을 해. 그런데 쌤이 뭐야 0.6 할인합니다 이러면 이게 안 와닿아. 60%라고 하면은 뭐야 100개 100원이라면 60원을 깎아준다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딱 요 정도로 이 정도라는 걸 표현해 주는 것만 쓸모 있지 계산에는 4등 쓸모 없어. 그러면 이런 90%라는 걸 계산에 쓰려면 얘를 다시 비율인 0.9로 바꿔줘야 돼. 70%로 0.7로 바꿔줘야 돼. 그리고 그 0.9랑 0.7은 비율이니까 기준량에 곱하면 되겠지. 맞지? 그러면 기존의 가로의 양이 40이니까 90%면 뭐야? 100분의 90을 그냥 곱하면 되는 거야. 알았니? 100분율은 말할게. 계산할 때 기준량이 100이 아니면 쓸 때 하나도 없어. 비율을 바꿔줘야 돼. 알았지? 그럼 이거 일단 먼저 이렇게 약분되고 얘랑 이렇게 약분돼가지고 36cm 안 되겠나? 맞나? 자, 그 다음에 세로에 대한 70%를 비율로 바꿔봐. 100분의 70이지? 100분의 70이지? 100분의 70을 곱하는 거야. 그럼 약분되고 또 약분되면 14cm가 되겠지? 그런데 새로 만든 직사각형에 뭘 물어봐? 넓이. 넓이는 뭐 곱하기 뭐?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면? 36 곱하기 14. 해보면? 504. 504? 확실해? 제곱 504? 네, 504. 504 제곱센티미터. 제곱. 그래도 바로 말했잖아. 잘했어, 아람. 자, 숙제. 자, 숙제 34쪽부터 그냥 보는 거야. 아, 그동안 우리가 너무 천천히 나갔네. 너무 빨리 나갔는데. 41쪽까지. 아니다, 너무 적다. 안 된다. 네, 아니 이게 44쪽까지. 44점이요? 44쪽까지. 근데 중간에 36, 37 빠지지? 저런. 저도 안 빠지는데요. 그건 네가 안 해온 거고. 근데 오케이 41까지였나? 41쪽까지. 감사합니다 선생님. 근데 분명히 말할게.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이 단원 끝까지 어차피 숙제 나갈 거야. 그럼 본인이 숙제 좀 줄이고 싶은 사람은 더 풀어야 돼. 알았지? 일단 서진이는 내일은 앞부분만 풀어와. 알았지? 내일 쌤 수업 듣고 앞에서부터 이 단원 맨 첫 번째 아까 4쪽부터 그냥 거기서부터 내 생각에 한 10몇 쪽까지는 쭉 풀어봐. 일단 13쪽? 일단 쌤이 근데 아무거나 찍은 건데 어차피 내일 설명 들어야 제대로 풀 수 있을 거야. 그래도 한번 풀어봐봐. 그러면 쌤이 좀 기준을 잡아줄까? 애매모호하게 말하는 것보다. 지금 7초까지. 13초까지 하면 되겠다. 13초까지 한번 해와봐. 근데 못할 수도 있어. 알았지? 그럼 쌤이 어차피 내일 설명 다 해줄 거야. 자, 곧 종치입니다.